첫 번째 실루엣의 주인공,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죠. 월드컵 이후에 질타가 쏟아졌던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딱히 날카로운 검증이 좀 보이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청문위원들이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을 더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보시죠.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 이재성 선수가 남아공전에 조기 출전 못한 것이 패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틀렸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졌어요, 그럼? 왜 졌어요? 왜 그렇게 졸전을 벌이고 왜 졌어요? 경기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가 안 뛰었다고 경기를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축구 팬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죠? 저희도 분석을 하고 왜 문제점을 졌냐고요, 그러면? 축구 팬들이 틀렸다? 왜 졌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겼냐 졌냐를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한 게 네, 뭐죠? 앉으세요. 저런 태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축구가 그 좋은 선수들 데리고 이 모양인 겁니다. 대표팀의 패배 원인을 다그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졌냐? 왜 졌냐? 김효은 대변인님, 축구 좋아하시죠? 네, 좀 좋아합니다. 좋아하시죠? 어제 저 청문회 그러면은 좀 주의 깊게 보셨을 텐데,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을 놓고 우리가 왜 졌을까라고 궁금해는 했습니다. 저도. 저 이렇게 훌륭한 청문회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유, 설마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거를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까지 한다면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사안이 좀 풀리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 정청래 전 대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시스템 에러, 휴먼 에러,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데 저는 이 사안이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청문회를 본 많은 국민들은 이 축구협회의 시스템 에러를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보고 어떤 개선책을 꺼낼 수 있을까를 기대했는데 그냥 휴먼만 질타하는 거예요. 사람만 그냥 에러가 있다고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시험을 망친 다음에 오답노트 만들자고 해놓고서는 너 이렇게 쉬운 걸 왜 이거를 못 풀었냐 하면서 다그치는 그냥 그 수준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축구협회의 발전을 좀 위해서 이 청문회를 봤다가 의문은 하나도 안 풀렸는데 너무 이 질문의 수준이 그냥 질책만 하고 문책만 하고 그런 식으로 끝나니까 오히려 좀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 졌어요? 근데 왜 졌어요? 라고 하면은 저기 앞에 계신 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에 관한 것도 결국에는 이임생 기술이사가 나와서 발언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캄보디아 가 있고 안 오지 않습니까? 정작 중요한 사람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걸 그냥 문책하듯이 질책하듯이 그냥 청문회가 끝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5천만 국민 중에 한 5천만 정도가 축구 전문가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청문회 전반적으로 날카로운 논리가 좀 실종된 것 아니냐. 정작 축구협회 행정 난맥상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아쉬운 소리가 나왔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 같은 경우는요, 대표팀 감독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죠. 저희 채널A와 한번 인터뷰를 한 이후에요. 조기 탈락의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습니다.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홍명보 증인, 축구협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는데 본인 감독 연봉 38억 맞는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38억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훨씬 적습니다. 제가 이거를 밝힐 수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협회 행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훤히 보고 계셨을 텐데 그런 빵집 앞에서 하는 면접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집 앞에서 만난 게 국민들께서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어떤 특혜나 어떤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2년 전 감독 선임 과정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빵집 면접. 특혜 논란 있었던 것 아니냐 물어보자 절차상 정당했다고 생각한다.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년 전이랑 똑같습니다. 고액 연봉설에 대해선 정확한 액수 밝힐 수는 없지만 세전 기준으로 38억보다
훨씬 못 미친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요 홍 전 감독을 향해서 이런 질의도 나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2002년에요. 스페인전에서 마지막 승부차기를 통해 영원한 리베로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고 언론에서 굉장히 칭송을 했습니다. 홍명보 증인 기억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잘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네. 스페인 넣고 그거는 알지만 그 다음에 저에 대한 평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리베로로 칭송받으셨던 그거는 거 기억납니다. 기억하시죠? 예, 예. 이 한때 그 화려했던 영웅이 저렇게 졸장으로 본인의 축구 역사를 마감하는가라는 굉장한 비애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감정 혹시 가지셨습니까? 저는 그런 감정을 가지지 않았고요. 감독이란 자리는 모든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이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었던 모든 결과나 모든 것들은 저의 책임입니다. 저 발언은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정말 저 밖에 나와서 친구들이랑 응원할 때 홍명보 감독이 곧 한국 축구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홍 전 감독한테 20여 년 전 저도 기억하는 그 수식어 저도 기억납니다. 영원한 리베로. 근데 본인은 정작 기억을 못하고 이래서 혹시 몇 달 전에 있었던 축구 그것도 잘 기억 못하는 거 아닐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 질문도 청문회에서 나올 질문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청문회를 이끈 감독은 청문위원장이잖아요. 전 이재정 위원장이 제일 잘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청문회의 성격을 딱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지금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고 이를 통해서 대한축구협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딱 정확했거든요. 근데 띄워주는 선수들은 다른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대부분이 낙제점을 받는 플레이를 했다. 저는 중간중간 클립을 볼 때마다 되게 마음을 졸였던 게 기시감이 들었던 게 2018년에 그 당시에 아시안게임의 야구 국가대표팀이 우승을 했을 때 네네. 그때 야구 팬들이 선수 선발 과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맞죠. 그때 또 국회로 부른 다음에 그때 국회에서 그 상임위원들이 질문할 때 역풍이 불었습니다. 그래도 그 선동열 전 감독을 모셔놓고 야구에 대해서 정말 저보다도 모르는 것 같은 분이 뭐 승리 기여도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런 선수를 뽑냐라고 뭐 퀴즈를 내듯이 막 물어보는 질문까지 하는 거 보면서 반대로 여론이 뒤집혀 버렸거든요. 저는 어제 청문회 보면서 와 이러다 여론 뒤집히면 어떡하지? 내가 갔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론이 뒤집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불안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또 바로 다루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윤영근 의원의 이런 그 문자 굳이 좀 이따 내용을 나올 거니까 막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청문회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이었고 윤영근 의원은 퇴장감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박동희 기자가 또 사저를 토하셨는데 이럴 때만 국민들이 집중하고 좀 볼 때만 막 다그치듯이 막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정작 뭔가 제도를 바꿔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청문위원들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사실 2년 전에 저는 이 문제 월드컵 한창 진행될 때만 얘기 나올 때도 아니 2년 전에 바로잡을 기회 있지 않았냐. 그 당시에 대한축협 이미 선발 과정에 대한 문제점 그렇게 국회 불러서 지적해놓고 안 바꾸지 않았냐. 왜? 그때 이후로 그냥 못 바꾸나 보네, 흘러가나 보네. 국민들 관심도 좀 잦아지겠지. 막상 평가전하고 예선 본선 치르면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겠지. 그냥 그런 식으로 방관했던 것도 국회의원들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분들이 이번만큼은 정말 어제 청문회는 좀 맹탕이었지만 제도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셔야 다시는 이제 또 그런 걸 하셔야지 이제 또 이런 문제 있을 때 국회로 부를 수 있지. 이제 국회로 불러서 뭐해? 그때 그런 형편없는 질의를 했는데 이런 평가를 정말 인식을 하신다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계의 또 신성, 스페인의 야말 선수 같은 새싹, 성치훈 부대변인의 노련한 드리블 같은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축협 회장에게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50억 기부 지켰냐 물어봤는데요. 정 전 회장 무슨 답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정몽규 회장님,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축구협회로 들어온 기부금 내역을 문체부로부터 기록을 받아봤더니 회장님께서 기부하신 내용이 제로예요. 회장님의 기부가 제로인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알다시피 회장 4선 도전할 때 50억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혹시 올해 하셨습니까? 사퇴 전에 안 하셨나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협회에 50억 기부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50억
기부 얘기하기 전에 요번에 그 30억을 그 아니,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성적에 따라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예. 안 하셨죠? 못했습니다. 네. 자, 청문회장을 술렁이게 만든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예고편이 있었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정몽규 전 회장이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윤용근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 선배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 그러니까 정몽규 전 회장이 이래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5분 만에 답장을 보냈군요. 김기표 의원님. 저렇게 뭐 국정감사 2년 연속 우수위원에 빛나는 우리 김기표 의원님 국정감사 하시거나 이럴 때 보면은 저렇게 혹시 증인 나오거나 참고인 나면 저런 혹시 연락 뭐 이렇게 좀 오기도 합니까? 잘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은 다른 의원님들 볼 때 뭐 오는 경우가 덜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 윤영근 의원 저 문자 내용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컨대 정말 친한 선배가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 다 끝나고 다 저희가 자기 할 일 하고 그 정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뭐 사람 사는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한참 지금 청문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있는 그 사람들끼리 저렇게 얘기가 되고 있으면 무슨 아까도 얘기했듯이 질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축구협회 청문회는 제가 보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왜 안 나오냐 이렇게 그 포인트를 하고 들어가면 이게 청문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독이 어떻게 해서 선수를 기용하고 이건 감독의 재량이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축구협회에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축구에 대해 거는 기대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기관이나 국회에서 그거에서 따져볼 수 있죠. 근데 과연 저 성적이 안 나오는 게 그냥 감독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왔냐 이게 아니고 아니 감독 선임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 있었던 것 아니냐. 그다음에 선수 기용이 마치 어떤 학연이나 학연에 이런 게 얽매여서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니야? 뭐 이런 류의 어떤 문제점. 그다음에 축구협회 행정이 뭔가 밀실해서 이루어지고 민주적이지 않고 폐쇄적이고 그게 다 국가계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조직인데 그렇게 한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어떤 타겟을 가지고 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왜 졌어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조금 청문회가 좀 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목표 이재정 위원장께서 제시했듯이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청문회가 됐으면 좋았을 것이고 다만 청문위원 중에 저렇게 윤모 의원처럼 저렇게 질의할 대상에 대해서 미리 청문회 과정 중에 저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제대로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참 개탄할 만한 일입니다. 진영을 떠나서 여야 의원들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이셨습니다. 자, 저기서 나오는 정 선배는 도대체 누구일 것이냐 의문이 따랐습니다. 그러자 정 전 회장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놀고 있는 선배. 전 국민이 알게 된 놀고 있는 그 선배의 정체. 정말 궁금해지는데. 배려하지 못해 송구하다 이 발언을 두고도 오히려 윤용근 의원을 엄호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배려하지 못할 만큼 세게 한 것 아니냐. 그 뜻으로 자기가 송구해서 보낸 것 아니냐. 윤용근 의원도 그렇게 본인이 또 답변을 했잖아요. 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였다. 나는 할 만큼 세게 했다. 어떻게 보세요? 같은 당 입장에서요. 네, 저는 사실 뭐 일방적으로 우리 당 의원을 뭐 이렇게 보호하거나 그럴 생각은 별로 없는데요. 일단 문자의 이 메시지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본인하고는 제가 연락이 닿지 않아가지고 좀 사정을 제대로 못 들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라고 하는 게 뭔가 좀 이제 서로 중간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고 하면은 좀 살살 할 수 있었음에도 그냥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냥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으로서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으로서 국민들의 이 질문을 대신하여 전달을 한 정도다라는 그런 발언 같고 이 문자 속에 정 선배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 사이에 상호 잘 아는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청문회 자리에서 문자가 오간 것 자체는 상당히 잘못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문자의 내용을 보건대 뭔가 특별히 무언가를 봐주는 것이 오갔다?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자 논란을 두고 민주당 측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지인과 인맥 동원해서 청문위원들에게 미리 선을 대려고 하셨습니까? 아는 분 있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실까 아니면 제가 또 미리 준비할 게 있나 이런 거 물어봤었습니다. 답변을 잘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축구협회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셨습니까? 지인을 통하면 모든 게 해결되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운영하셨습니까? 제가 청문회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질문 이런 거를 여쭤본 게 국민의 큰 신뢰를 없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미처 못했고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고 가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 청문회가 뭐가 좀 문제가 있다거나 부실했다거나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적인 건 사적인 거고 공적인 건 공적인 겁니다.